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봇을 전문적으로 배우셨고 가르치고 계시고 또 관련된 기업도 네.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실제 현장 산업에 계시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로봇 쪽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들 관심도 엄청 높습니다. 네, 너무 많죠. 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친숙한 거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봇을 많이 접했잖아요. 네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바이센티니얼맨. 연식 나오시는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외모는 로봇 모양이었고 거의 뭐 깡통 로봇 같은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네네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로봇 영화는 아예 외형을 그냥 사람 그대로 쓰더라고요. 네, 뭐 편하긴 할 거예요. 그냥 배우가 그쵸? 연기하면 배우가 되니까요. 그냥 로봇인 것처럼 하니까.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좀 많이 현실성이 있다. 아니면 영화성 모습은 이거는 좀 너무 먼 미래 같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 영화지만 될 것 같다. 좀 몇 가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모델로 삼은 영화는 네. 아이 로봇이었어요. 윌 스미스. 네, 윌 스미스가 주연한 아이 로봇의 그 배경이 2035년이었거든요. 2035년. 그게 언제 나온 영화죠? 2000년대 초에 나왔죠. 2004년인가? 네. 뭐 그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 찍을 때 당시는 뭐 한 30년 뒤를 가정하고 찍으니까 뭐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30년 뒤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영화가 나온 뒤로부터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네요.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될 거라고 보세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저거 어떻게 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전공을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인데 네네네. 그 영화 안에는 인간형 로봇들이 뭐 뛰고 달리고 그쵸, 뭐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람도 죽이고. 내 전공이지만 저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예.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하긴 했습니다만 네. 반신반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몇 년간 지금 최근 2, 3년간 너무 발전을 해서 너무 빨리 변해서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모습. 물론 이제 그 아이로봇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간을 결국은 해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인간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네. 삶의 곳곳에서 로봇들이 보이지 않게 활약을 합니다. 뭐 쓰레기 청소도 해주고요.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할 때 즉흥적으로 뭔가를 잘 해줘요. 그런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쫙 널려 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저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뭐를 하고 살까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차 그 로봇이 진화해서 인간을 위협하는 그 영화적인 자극적인 소재를 이제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10년 남았다. 10년 안에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 로봇의 끝판왕하면 역시나 휴머노이드일까요? 네. 교수님이 인간형. 특히 이제 전공하신 게 인간형 로봇이신 네네. 거고요. 두 다리로 걷는 이족 보행. 이족 보행하는 로봇. 그래서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에는 다 모든 로봇들을 다 수렴시키는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 폼팩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네. 제가 주로 많이 드는 비유인데요. 스마트폰이 있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스마트폰이 있기 전 상황. 2007년 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들고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 시대. 그러면 인터넷 쓸 때도 이제 집에 가거나 회사 가거나 PC방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별의별 디바이스를 다 갖고 다니던 시대였어요. MP3 카메라 따로따로. MP3 디지털 카메라, PDA 그리고 그냥 맞아요. 전화기. 네네. 뭐 가방 안에 온갖 디바이스에다가 배터리도 있고 가득 찼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수렴됐죠. 예.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그 많은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어서입니다. 네. 한 대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물건, 디바이스, 이거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로봇이 될 거고 그 로봇도 여러 종류의 로봇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종류의 로봇들을 한 대의 로봇이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로봇일까? 휴머노이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송도 해주고 모든 짐도 날라주고 네. 검색도 해주고 예, 대화 상대도 돼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상대. 그게 휴머노이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족 보행으로 되면서 네, 외형도 인간을 이제 닮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이족 보행이어야만 휴머노이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을 닮은 로봇이 휴머노이드라는 정의를 한다면 네. 참 닮은 것을 어디까지 닮게 할 것인가는 네. 이제 좀 분분해요. 상체만 닮아도 휴머노이드라고 볼 수도 있고 상체는 인간형인데 하체는 바퀴가 달려갖고 빠르게 이동을 해. 이런 거 휴머노이드로 볼 것인가? 뭐 볼 수도 있죠. 뭐 그 구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닮으면 닮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마치 인간이 그렇게 하듯이. 네네네. 그 이유는 예. 우리 주변 사물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물들이 인간이 잘 쓰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싱크대 높이도 그렇고. 맞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디자인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편하게 쓰니까. 그래서 로봇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특히 인간 사회 안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인간을 많이 닮은 외형을 가지면 가질수록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물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인간을 닮게 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이 로봇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비디오를 보시면은 예. 많이들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그런 거 많이 공개하고 있죠. 네네네. 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있죠. 옵티머스 봇. 옵티머스 하나 볼까요? 네. 제가 하나 준비해봤는데 요 영상 보면 네. 이거 몇 개월 된 거예요. 근데 꽤 됐다고 그래서 뭐 2년 전 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는 1년 전이면 꽤 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쵸. 저기 뭐 팔 가지고 변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지금 세그멘테이션을 해갖고 자기 팔만 딱 인식한 다음에 네. 스스로 위치를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한 거예요. 정밀도를 스스로 형성시키는 작업을 한 지가 겁니다. 카메라 비전으로 보고 나서 자기 네네. 손 위치 네, 그리고 뭐 물건을 조작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구분하는 거. 네, 이제 저런 정도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잘들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뭔가 막 방해를 해도 인기응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런 게 요즘 AI의 트렌드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저런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모델이 로봇으로 조금만 변형시켜지면 저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테슬라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네네. 저기에 지금 핵심적인 건 AI, 인공지능 기술이 같이 덧붙여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과 AI 기술을 붙일 수 없는 기업으로 그러면 확 나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전에는 그냥 뭐 기계공학의 어떤 하나의 부류처럼 느껴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로봇 하시는 분들이 전공이 뭐야라고 따져보면 기계공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물론 뭐 다른 구미 선진국들도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트렌드는 컴퓨터공학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 로봇을 많이 다루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은 로봇은 하드웨어 반, 소프트웨어 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잘 결합해야 비로소 로봇이 되는 존재인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로봇의 기능이 향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공학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죠. 기계 공학과 컴퓨터 공학이 같이 만났을 때 네네네. 몸과 머리 그렇죠. 완전 이제 인간 되는 거죠. 네. 교수님은 기계 공학 네, 전공이시고 전통적인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족 보행 로봇을 또 연구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은 좀 뭐랄까요?
속된 말로 야매로 배운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능을 다른 회사의 그것만 나중에 이제 팔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구독 경제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는 가능하고 기계공학엔 강점이 있는데 AI가 없는 회사들은 이 AI 기술만 가져와서 휴머노이드를 그럼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될까요? 그럼요. 그런 시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플랫폼. 예를 들자면 뭐 스마트폰을 예를 계속 들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제는. 뭐 애플, 삼성, 뭐 화웨이도 쳐줄까요? 뭐 아무튼 기타 등등 뭐 다 합쳐봐야 뭐 열 몇 개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산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게 과연 그 기계 만드는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계보다도 서비스하는 산업들,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산업이 훨씬 몇십 배 더 크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로봇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네.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AI를 자기가 잘 만들어서 얹혀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이 합종 연행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A로봇이라는 회사도 나중에 테슬라나 어디입니까? 뭐 오픈 AI 이런데 AI를 가져다가 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싶어요.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고 있어서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잘 써줄 수 있는 파트너들 이런 걸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165cm 휴머노이드가 필요해요. 우리는 190cm 나랑 같이 농구해줄 휴머노이드가 필요해요. 이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만들어주고 AI 갖다 이제 심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훗날에는. 또 최근에 빠지지 않는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거의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손을 다 뻗고 있더라고요. 뭐 신약 개발하는데도 그걸로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해준다고 하고 특히 얼마 전에 젠슨 황이 뭐라 해야 될까 이제 PT 할 때 로봇들을 쫙 때리고 나왔더라고요. 네, 마지막 장면이었죠 거의.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곳은 이쪽입니다라고 하면서 로봇들 한 9대였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연구가 활발한 로봇 9대를 쫙 늘어났죠. 휴머노이드로. 거의 로봇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개념입니까? 로봇을 이제 뜯어보면 물론 기계 부품들이 눈에 제일 먼저 띄지만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그 컴퓨터 부품들, 컴퓨터들은 뜯어보면 또 뭐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해서 로봇의 생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연산을 하는 프로세서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AI 칩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AI를 쓴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좀 깊숙이 들여다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클라우드를 쓸까요? 저기 캘리포니아 어디 서버들 거기 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을 하고 왔다 갔다 통신하면서 뭐 인공지능 계산을 해갖고 그 결과값을 받아서 쓸까요? 그럼 또 로딩 시간이 생기니. 네, 거기 딜레이도 있을 거고 지연 현상도 있을 거고 정말 통신이 막 끊어지고 뭔가가 통신 불량이 있으면 그럼 로봇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물건 들다 갑자기 이제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가고 있는데 멈춰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한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들은 온 디바이스를 지향합니다.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 AI예요? 로봇은? 그걸 지향을 해요. 그런데 뭐 사람도 심사숙고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복잡한 연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써도 되겠죠. 시간을 좀 있어도 되는 거. 그런데 안전에 관계되고 굉장히 빠르게 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온 디바이스, 로봇 안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를 해야 하는 그 연산이 굉장히 그 작고 부피도 작고 그리고 전력도 적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칩들은 좀 특별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네.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전력의 연산을 굉장히 잘해주는 AI 연산을 저전력으로 해주는 예. 그런 칩들을 만들어서 로봇에 넣겠다. 이런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AI 칩 만들겠다라고 뭐 얘기를 네. 계속하고 있고 네.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AI 칩을 하겠다라는 것에 조금 더 들어가면 저전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전력으로 로봇 안에 들어가서 AI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칩들이 잘 만들어질수록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로봇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게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배터리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로봇 안에도 배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유선으로 쓸 수 있는 로봇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밥 먹고 올게요. 코드 꽂고. 네. 뭐 에반게리온 보셨어요 혹시? 아주 예전에 잠깐 봐가지고. 네. 그 애니메이션 보면 뭐 로봇이 막 전투를 하는데 코드 꽂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상황에 딱 빼면은 3분인가 5분밖에 못 움직이고 뭐 이런 상황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배터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구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력을 적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전력. 그렇지만 AI 성능은 뛰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로봇의 경쟁력은 결국 반도체의 경쟁력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딱 주도권을 잡고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같은 데서도 힘을 많이 쓰겠지만 네. 연산하는 데서도 사실은 반도체가 또 디스플레이가 이거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크잖아요. 엄청나죠. 그런 걸 이제 줄여주겠다. 네. 연산을 많이 하고 전력을 낮추고.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 교수님이 하시는 그 로봇 비즈니스도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그 유용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앨리스라는 이름의 네. 이 녀석은 한번 충전하면은 한 1시간 정도 쓰면은 또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 실제 생활에서 쓰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죠. 그러면 그 A로봇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뭔가 CPU, GPU, 뭐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들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사오시나요? 그것도 엔비디아예요? 인텔도 쓰고요, 엔비디아도 쓰고요. 예. 각종 목적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써요. 그래서 그 좀 병렬, 분산 이런 것들을 좀 해내야 로봇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엔비디아 칩에 뭐 쇼티지가 심하다, 뭐 할 때 뭐 AI 칩이 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장착이 되고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는 또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물론 이게 뭐 꼭 머리에만 들어가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보통은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뭐 GPU 보셨어요? 하나 사보셨어요? 그 예전에 이만합니다. 게이밍은 뭐 한 요만하고 서버용은 뭐 이따시만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넣기에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지금 막 꾸역꾸역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몰 폼팩터라고 부르는 작게 만든 그런 보드들, 전문 보드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가슴팍의 좁은 공간 안에 막 배치를 합니다. 재구성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뭐 사오잖아요. 그럼 일단 뜯어요. 케이스 무게라도 줄이자. 예를 들어서 뭐 기가바이트나 아수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거 뜯어가지고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적 구성을 해야 그나마 그 좁은 공간에 이제 들어가니까 저희는 이제 뜯으면 이제 AS 안 되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다 뜯어요. 그러고 나서 컴퓨터도 뭐 한 대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여러 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가슴팍을 탁 뜯으면 온갖 보드와 뭐 전선들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뿜어내는 열기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또 쿨링해야죠. 쿨링 해주냐고 팬도 달고 그래서 얘가 좀 뜨끈뜨끈해요. 사람처럼 이제 가슴이 따뜻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로봇. 이거 썸네일 되겠는데? 야,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표준화가 돼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떤 뭐 A 로봇에서 만드는 게는 요만한 표준화돼서 그냥 가슴팍에 딱 넣으면 이게 딱 맞게끔. 그럼 표준화가 되는 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도 그냥 완제품으로 그냥 하나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그쵸. 조립해갖고 하는 거를 시도는 했었어요. 예전에 MS가 뭐 조립용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뭐 표준화, 모듈화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될 것이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우리가 표준화, 모듈화를 했을 때 이게 상업화에 성공을 하는가 이것도 지켜볼 포인트긴 합니다. 그죠. 예전에 뭐 LG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제 모듈화 한다고 해서 뭐 카메라 쪽 뗐다 쪘다 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 구글이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보다. MS였어요. 거기서도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실패했고.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스르륵 얘기가 안 그 나와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기성품처럼 하나로 딱 나오고 뭐 울트라냐, 일반형 모델이냐, 맥스냐, 프로냐 이거 따지듯이. 그럼 그것도 있겠네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맥스, 아이로봇 맥스, 아이로봇 프로. 저가형, 보급, 울트라. 근데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은 이족 보행이고 우리 한재권 박사님이 이족 보행을 이제 전공을 하신 건데 버지니아 공대에서 하셨더라고요. 일단 걷는 것 자체가 쉬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걷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로봇 회사도 몇 개 안 됐었고. 전 세계 통틀어서 몇 개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러면 기술 진보를 안 한 거냐? 네네네. 그게 아니라 딴 거 하냐고 바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족 보행을 열심히 연구를 한다라고 할게요. 네. 저처럼. 예. 그런데 이게 상업화가 되기 되게 어려운 아이템이잖아요. 이족 보행 로봇이. 네, 이거 지금 뭐 아장아장 그렇고 어디다 써요. 그래서 배고파요. 네. 연구 지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상품화가 되었고 뭔가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요? 딴 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많은 로봇 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뭐 하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또 다른 로봇들이 또 활성화가 막 되고 있잖아요. 사업도 막 커지고.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다른 데서 막 성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만으로는 돈이 안 되니 사족 보행도 만들어보고 AGV 같은 운반형도 만들어보고 로봇 청소기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뚝심 있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또 불러주시고. 아이, 별 말씀을 해서. 또 이제 배울 것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몇 가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로봇을 이제 데려다가 쓴다라고 표현해야 될까? 쓰는 경우는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만 로봇 청소기는 좀 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죠. 그 뭐 거의 근육질 같기도 뭐 점프도 하고 덤블링하고 장난이 아니고 아까 그 테슬라 옵티머스도 영상 보여줬습니다. 막 이제는 요가 같은 것도 하고 피규어 AI 그리고 오픈 AI 기술이 접목돼서 뭐 사과 뭐 먹을 거 달라면 이제 사과 골라서 주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랭킹을 매겨보시자면 어떨까요? 운동 성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로봇은 아직 현존하지 않습니다. 운동 성능만 놓고 보면? 네. 그 정도 운동 성능이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없어요. 근데 그게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는 이게 방식이 다르다면서요. 기술 방식이. 너무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긴 한데 이거를 상업화할 수 있을까를 하면 물음표예요. 이건 상업화하기 너무 힘든데 대량 생산하기 너무 힘든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구진들이 그 아틀라스를 어떻게 대량 생산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레벨로 만들어내느냐가 정말 관건인데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소식이 있거나 보여주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 이들은 사족보행 로봇을 열심히 상업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스팟이라고 하는 이제 사족보행 개처럼 생긴 거기다가 또 어감이 참 개처럼 생긴 로봇. 강아지라고 할까요? 근데 강아지는 좀 작아서. 근데 또 그 색깔을 또 노란색으로 예쁘게 칠해놔가지고. 그리고 또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바퀴 달린 로봇 팔 이런 거를 지금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기를 상업화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흡착해갖고 박스도 이렇게 나르는데 물류센터에 그 트럭 있잖아요. 컨테이너 트럭 그 안으로 쑥 들어가갖고 컨베이어 벨트랑 같이 쑥 들어가고 계속 안에서부터 짐 싸갖고 나오고 뭐 이런 데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거기가 상업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런
동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약간 살짝 뒤로 밀린 느낌입니다. 약간 좀 상업성에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 운동 성능은 뛰어난데 상업적으로 약간 외면받아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죠. 네. 그런 상황 속에 테슬라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한 2.5년 전이었나요? 예. 3년 전이었나요? 그때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로봇. 로봇을 만들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택시는 예전부터 얘기를 강조해 왔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쫄쫄이 입혀갖고 막 사람 데리고 맞아요. 나오고. 처음에 왔을 때 엄청 비웃었잖아요. 좀 황당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네. 처음에 황당했고, 아유, 저 또 허풍 막 이러다가 1년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토타입을 딱 선보였을 때도 좀 사람들이 그랬죠. 와 비웃었어요. 뒤뚱뒤뚱. 그거 봐라, 그거 저 허풍이지. 음. 근데 전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요? 네. 1년 만에 저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그 속도가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 한 횟수로 따지면 한 17년째 휴머노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어디까지 하려면 몇 년 정도 기술이 쌓여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그 시간표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다 따라잡아갖고 저까지 왔다고? 저거는 한 10년짜리인데 1년만 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네. 그리고 또 1년 뒤 얼마 전에 옵티머스 2를 선보였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놀랐죠.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비디오. 여기에 나온 게 옵티머스 2입니다. 이제 AI가 장착되고 몸매도 이제 늘씬해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고 거기에 대항마가 생겼어요. 피규어 AI. 피규어는 그 우리 장난감 장난감 피규어라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네네. 철자를 써요. 네. 약간 좀 짓궂죠. 근데 피규어 AI라는 회사에서 피규어 넘버 1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오픈 AI하고 같이 하는 같이 한 거죠. 거죠. 그래서 비디오 하나 더 볼까요? 네네네네. 거기가 요즘 가장 많이 집중받고 있는 회사 아닌가요? 네, 피규어 맞아요. AI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사과 짚는 장면, 이걸 보고 진짜 소름 돋아갖고 저 잠시 멘붕 왔던 비디오거든요. 예. 뭐가 보여? 그랬더니 지금 내 앞에 뭐뭐뭐뭐가 있어.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을 묘사하잖아요. 네네. 너 지금 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고 이런 말도 하고 그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사과를 집어줬죠. 지금 사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거 달라고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계속 상황을 묘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을 계속 하죠. only edible item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과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너한테 사과를 준 거야. 라고. 이렇게 맥락을 파악을 하고 그 맥락 파악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의 그거네요. 이거 홍시가 왜 홍시 맛이 나냐. 그래서 홍시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이거 아닙니까? 먹을 거 달라는데 왜 사과 줬어 그러니까 이게 먹을 거잖아요. 거의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유추와 연결 이런 것들 정확하게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뜻을 파악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 차원 더 높은 AI를 로봇에 구현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등으로 치고 나가던 판에서 옵티머스와 피규어가 지금 선두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그 선두 경쟁은 기술 경쟁이라기보다는 상업화 경쟁이다. 이제는 기술 경쟁이 아니다. 기술 경쟁이 이제 넘어서고 상업화. 네, 그래서 누가 값싸게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붙었어요. 다른 양상이 2020년대 초반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